공장이 스웨덴을 버렸습니다. 100년간 단 한 번도 바꾼 적 없던 공급사를 하루아침에 교체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의 직원 40명짜리 한국 회사가 더 좋은 걸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이 100년간 독점하던 1900도 발열체 시장이었습니다. 철이 물처럼 녹아 흐르는 그 온도에서 버티는 막대기 하나, 스마트폰 반도체도 임플란트 치아도 자동차 유리도 이 막대기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단 3개국만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한국의 작은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간 한국 제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클라우스 바우어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출신, 현재 유럽 최대 세라믹 소재 전문 기업 중 한 곳의 구매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전 세계 수백 개 공급사와 협상했고 수십억 유로 규모의 조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계에서 제 별명은 철벽이었습니다. 한번 정한 공급사는 웬만해서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철벽이 2022년 가을 한국에서 온 작은 상자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그 25년 동안 우리 회사의 발열체 공급사는 항상 같은 곳이었습니다. 스웨덴 칸탈. 1931년에 설립돼 거의 100년 동안 초고온 발열체 시장을 지배해온 절대 강자였습니다. 칸탈이 만든 합금 자체가 회사 이름이 됐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업계에서 칸탈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답이었습니다. 1900도까지 견디는 발열체가 필요하면 스웨덴으로 주문서를 보내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납기가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가격이 올라도 항의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다른 선택지 자체가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답이 틀렸다는 걸 저는 25년 만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틀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답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한국이라는 제가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 없는 나라에서. 2022년 9월이었습니다. 회사 구매팀 막내 직원이 제 자리 앞으로 작은 택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발신지가 한국이었습니다. 인천. 회사 이름은 위너테크놀로지. 저는 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돌려보내시오. 우리는 칸탈만 씁니다. 25년 경력이 그 한 문장으로 압축됐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수석 엔지니어 잉그리드 홀름이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일단 열어보기는 합시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가락 굵기의 막대기 하나가 포장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별것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가 제 25년을 뒤집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온 건 1997년이었습니다. 빈 공과대학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하고 첫 직장으로 세라믹 소재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발열체가 뭔지 아시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릅니다. 면접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답이요. 아는 척하는 사람보다 모르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이 일을 더 잘합니다. 저는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열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입사 첫 주에 바로 배웠습니다. 발열체, 이름만 들으면 그냥 뜨거운 막대기 정도로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대 첨단 산업 전체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 때 열 처리 공정에서 1200도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인공 치아를 굽는 소결 공정에서는 1500도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유리를 녹이는 용해로는 1600도, 항공 우주 부품용 특수 세라믹 소결로는 1900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공정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발열체입니다. 발열체가 없으면 공장이 멈춥니다. 공장이 멈추면 제품이 안 나옵니다. 제품이 안 나오면 전 세계 첨단 산업이 멈춥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1900도를 견디는 발열체를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철의 녹는 점이 1538도입니다. 1900도 환경에서는 철이 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텅스텐도 3422도에서 녹지만 1900도의 산화 환경에 노출되면 표면이 부스러집니다. 이 온도에서 살아남는 소재를 찾는 것 자체가 수십 년의 연구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3개국, 이걸 만드는 회사가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그 5손가락 중 가장 굵은 손가락이 스웨덴 칸탈이었습니다. 1931년 설립, 이산화 몰리브덴 계열 발열체의 원조, 칸탈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업계에서는 고유명사이자 표준이었습니다. 유럽은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첨단 산업 현장에서 1800도 이상의 발열체가 필요하면 무조건 칸탈에 주문서를 보냈습니다. 저도 입사 첫날부터 칸탈 발주 문서를 작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이 업계의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저는 공급사를 고르는 나름의 원칙이 생겼습니다. 첫째, 검증된 역사, 최소 30년 이상 시장에서 살아남은 회사여야 합니다. 둘째, 레퍼런스, 세계 주요 제조사들이 이미 쓰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기술 장벽,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제품은 결국 가격 경쟁으로 가고 품질이 흔들립니다. 발열체 시장에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회사는 세상에 몇 개 없었고 칸탈은 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걸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저를 25년간 업계에서 살아남게 해줬습니다. 그 규칙이 얼마나 철옹성 같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생산 라인에 새 발열체가 필요해졌습니다. 저는 당시 구매팀 부장으로 세 곳에 견적을 요청했습니다. 칸탈, 독일 업체 하나, 일본 업체 하나. 독일 업체는 납기가 너무 길었고 일본 업체는 온도 스펙이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칸탈로 갔습니다. 당시 우리 회장이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바우어, 발열체는 칸탈이요. 다른 거 알아볼 시간 낭비하지 마시오. 저는 그 말을 25년간 신봉했습니다. 우리 회사 공장 현장을 한번 보시면 발열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생산 라인마다 발열체가 들어간 소결로가 있습니다. 그 로가 멈추면 그 라인 전체가 멈춥니다. 하루 라인이 멈추면 수십만 유로의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발열체는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심장을 우리는 25년간 칸탈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칸탈이 납기를 2개월이라고 하면 2개월을 기다렸고 가격을 10% 올리겠다고 하면 10%를 더 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게 이 업계의 현실이었습니다. 칸탈의 독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숫자로 봐야 합니다. 납기 2개월,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급하면 항공으로 받을 수도 있었는데 운임이 제품 가격의 30%를 넘었습니다. 그래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송 중 파손이 생겨도 AS가 없었습니다. 다시 주문하라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가격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을이었으니까요. 업계에서 농담처럼 하던 한 말이 있었습니다. 칸탈이 가격 올리면 우리는 그냥 올려서 씁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저도 그 농담에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신호는 있었습니다. 2018년쯤이었습니다. 일본 거래처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생겼다고 들었어. 저는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한국이요. 이 바닥은 100년짜리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고객을 찾는 것도 어렵고 유럽 검증을 통과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그 벽을 넘는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4년 뒤 그 회사의 상자가 제 책상 앞으로 배달되기 전까지는 2022년 9월 14일 오전이었습니다. 빈 외곽 우리 공장 구매팀 사무실입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칸탈 연간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 직원 마르코가 택배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발신지를 보고 저는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한국, 인천시 남동구, 위너테크놀로지,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샘플 발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돌려보내시오. 그런데 그날 제 옆자리에 잉그리드 홀름이 앉아 있었습니다. 잉그리드 홀름, 우리 회사 소재 연구소 수석 엔지니어, 덴마크 출신, 나이 46, 세라믹 속 소재 연구만 20년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발열체 얘기가 나오면 달라졌습니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클라우스, 일단 열어보기는 합시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잉그리드, 우리는 칸탈만 씁니다. 25년째.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열어본 거 아닌가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제조 총괄 이사 디터 브란트가 들어왔습니다. 독일 미넨 출신 62, 우리 회사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흰 와이셔츠에 항상 단추를 목까지 잠그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업체에서 발열체 샘플이 왔는데 잉그리드가 열어보자고 합니다.
디터가 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한국이요? 그가 말했습니다. 말끝에 가벼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공장이 실험실입니까? 칸탈로 계속 가시오. 그가 돌아섰습니다. 디터 브란트에 대해 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사람을 이해해야 이후 이야기가 제대로 들립니다. 디터는 독일 뮌헨 공과대학 출신 기계공학 박사였습니다. 1992년 우리 회사에 들어와 30년간 제조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공장에서 그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생산 라인 배치부터 공급사 선정까지 제조와 관련된 모든 결정에 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이 거의 항상 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때로는 변화를 막는 벽이 됐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소. 그 한마디가 수십 년간 새로운 시도를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잉그리드가 말했습니다. 디터, 2019년에 칸탈 납기 지연으로 3호 라인이 6주 멈췄던 거 기억하죠? 디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돌아봤습니다. 그게 이번 샘플이랑 무슨 상관이요? 잉그리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칸탈 말고 다른 선택지가 생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상관이 있습니다. 디터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디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년 검증, 데이터로 증명이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잉그리드가 회의실 문을 닫으며 저한테 낮게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2019년 3호 라인 멈췄을 때 우리 손실이 얼마였는지 기억해요? 저는 기억했습니다. 6주 가동 중단, 손실 약 340만 유로였습니다. 칸타 납기 지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칸탈 측은 글로벌 수요 증가로 납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냥 다음번엔 더 일찍 주문하라고 했습니다. 340만 유의 손실이 났는데 우리가 들은 말이 그거였습니다. 잉그리드가 말했습니다. 그게 선택지가 하나뿐인 공급 구조의 결과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포장재 사이에 손가락 굵기의 막대기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빛 또는 회색이었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칸탈 제품과 겉모습은 비슷했습니다. 제품 옆에 영문 카탈로그가 한 장 있었습니다. 위너 슈퍼 1900, 최대 사용 온도 1900도, 소재 몰리브덴 다이실리사이드, 즉 모시2. 저는 카탈로그를 훑어봤습니다. 스펙 수치는 칸탈과 비슷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더 높았습니다. 저는 잉그리드에게 건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오? 그녀가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날 저는 한국 위너 테크놀로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샘플 수령 확인 및 2년 비교 검증 참여 의향 문의였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거나 와도 영어가 어색한 짧은 메일이 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검증 일정, 데이터 제공 범위, 현지 방문 가능 여부까지 항목별로 정리된 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2번 읽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한국팀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기술 엔지니어가 먼저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재원, 위너 테크놀로지 기술 개발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 제품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것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소, 그럼 시작해봅시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칸타를 25년간 썼습니다. 100년 회사입니다. 당신네 회사는 몇 년 됐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재원이 대답했습니다. 1997년 창업이니까 25년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한국에서 2명이 직접 빈으로 날아왔습니다. 한 명은 영업 담당이었고 다른 한 명은 기술 엔지니어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그 엔지니어는 30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잉그리드가 제 옆에 앉아 노트를 폈습니다. 디터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회의에서 꺼내지 않게 아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25년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 하나였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김재원이 두 번째 자료를 열었습니다. 수명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같은 온도 조건에서 칸탈 제품과 위너 제품의 수명을 나란히 놓은 표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위너가 칸탈보다 평균 18% 더 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김재원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자체 실험한 결과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자체 실험. 그러니까 당신네 회사가 당신네 제품 테스트한 거잖소. 그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까? 잉그리드가 제 팔꿈치를 살짝 쳤습니다. 클라우스, 저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김재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독립검증기관 데이터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세라민 연구소,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재 연구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거기서 검증한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자체 데이터와 오차가 2% 이내였습니다. 잉그리드가 자료를 가져가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이거 숫자가 맞네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생각보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명이 길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칸탈은 100년 검증입니다. 당신네 회사 레퍼런스가 있습니까? 유럽 주요 제조사 중 어디서 쓰고 있어? 김재원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내내 그 레퍼런스 목록에 있던 독일 회사에 전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잠들었습니다. 아침 첫 번째로 그 회사 구매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위너 테크놀로지 제품 쓰고 있어. 상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때요?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칸탈보다 낫습니다. 수명도 길고 납기도 빠르고. 저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품질 문제는 없었어? 상대가 말했습니다. 한 번 있었는데 우리 쪽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위너가 제 잘못이 아닌데도 전량 교환해줬어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전량 교환,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레퍼런스 목록이 나왔습니다. 독일 기업 셋, 일본 기업 둘, 대만 기업 하나. 저는 목록을 훑었습니다. 독일 기업 중 한 곳은 우리와 거래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다고. 그런데 디터가 없는 게 그때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가 있었다면 이 자리가 5분 만에 끝났을 겁니다. 잉그리가 물었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김재원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칸탈 대비 동급 제품 기준으로 12에서 15% 저렴합니다. 잉그리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납기는요? 항공 기준 48시간입니다.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48시간이요? 김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고 보유 기준으로 통상 48시간 안에 출발 가능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칸탈은 기본 2개월이었습니다. 두 번째 회의는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엔 디터도 참석했습니다. 그가 회의실에 들어오며 칸탈 최신 카탈로그를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단추를 목까지 잠근 채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 바우어, 어제 미팅 어땠어? 저는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디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명 데이터야 자기들이 좋다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칸탈은 100년 회사요. 우리가 거래 관계도 20년 넘었어. 이건 단순한 제품 스펙 비교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디터, 2019년 3호 라인 멈췄을 때 칸탈이 우리한테 어떤 사과를 했습니까? 디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점심 후 오후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잉그리드가 기술적인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졌습니다. 모시투 소재의 산화보호막 생성 메커니즘, 불순물 함량 관리 방식, 온도 사이클 반복, 내구성. 김재원이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잉그리드가 데이터 시트를 요청했고 김재원은 그 자리에서 노트북으로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준비가 보통이 아니다. 그런데 아직 핵심 질문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려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재원 씨, 솔직하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현재 40명 정도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40명. 우리 공장 직원이 380명입니다. 우리가 발주를 드리면 물량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디터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바로 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김재원이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큰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수주 창고에는 현재 2년치 선주문이 쌓여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늘리는 중입니다. 잉그리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년치 선주문이요. 그날 오후 세 번째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김재원이 공정 수직 계열화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회사들은 외부에서 모시투 분말을 사다가 성형만 한다는 거요? 김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의 발열체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외부 분말 공급사에서 사온 원료로 모양만 만들어서 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원료에 들어있는 미세 불순물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잉그리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불순물이 어떤 문제를 만드나요? 김재원이 말했습니다. 고온에서 가스로 빠져나옵니다. 잉그리드가 멈췄습니다. 가스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김재원이 대답했습니다. 소결하는 제품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잉그리드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임플란트 변색이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40명짜리 회사에 2년치 선주문. 그 말이 의미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이미 이 제품을 쓰고 있는 곳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재주문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규모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말한 2년치 선주문이 사실이라면 그 고객들이 뭔가를 보고 주문을 넣은 거 아닙니까? 김재원이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저희 제품은 한번 쓰면 계속 씁니다. 잉그리드가 노트를 덮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2년 검증 진행합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디터가 처음으로 입을 닫았습니다. 그가 카탈로그를 덮었습니다. 잉그리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칸탈에 15년 동안 임플란트 소결로 치아 변색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매번 사용 환경 문제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위너는 자사 데이터를 통해 원인이 발열체 불순물 가스라는 걸 밝혔습니다. 100년 동안 못 푼 문제를 한국 회사가 풀었습니다. 디터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디터가 즉각 반박하지 않는 게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디터가 완전히 설득되기까지는 아직 더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잉그리드가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칸탈한테 수십 년 동안 물어봤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답을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뭔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임플란트 소결로에서 치아 변색이 왜 생기냐고요. 100년 동안 아무도 못 푼 문제인데 위너는 이미 해결했다고 카탈로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멈췄습니다. 저도 치아 변색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치과 기공 장비 라인에서도 수년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칸탈 측에 물어볼 때마다 사용 온도와 환경을 다시 점검하라는 답뿐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숫자가 더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잉그리드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두툼한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어젯밤에 위너 논문 3편을 읽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놨습니다. 어떻소? 그녀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0.1ppm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 번 더 물었습니다. ppm이 뭔지는 압니다. 그런데 0.1이 얼마나 작은 건지 감이 안 오는군요. 잉그리드가 말했습니다. 1ppm이 100만 분의 1입니다. 0.1ppm은 10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발열체 재료 1000만 개 중 불순물이 하나 이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칸탈은요? 잉그리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칸탈은 공개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사 기준치만 있는데 위너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0.1ppm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저는 그 다음 날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리 공장 치과 기공 장비 라인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이름이 프란치였습니다. 20년 베테랑이었습니다. 프란츠, 임플란트 소결로에서 치아 변색 문제 지금도 있어?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늘 있습니다. 매번 수작업으로 색 맞추는 공정이 추가됩니다. 한 개당 15분씩 더 걸립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칸탈 발열체 불순물 때문이라면 어떻소? 프란츠가 저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잉그리드가 준 자료를 건넸습니다. 프란츠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15년 동안 우리가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1년 6개월 차였습니다. 잉그리드가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위너 발열체의 에너지 효율 측정치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칸탈 대비 같은 온도 도달 시간이 7% 짧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입니까? 잉그리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소결로 하루 전기 사용량의 7%면 연간 전기료 절감이 약 43,000 유로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43,000 유로.
거기에 치아 폐와 변색 수작업 절감 7만 유로를 더하면 연간 7만 유로 이상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납기 단축으로 생기는 재고 비용 절감까지 포함하면 실질 비용 차이는 훨씬 더 컸습니다. 디터는 이 계산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위너팀이 세 번째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김재원 혼자였습니다. 회의실에 저와 잉그리드 그리고 프란츠가 함께 앉았습니다. 프란츠가 먼저 물었습니다. 임플란트 변색 데이터가 실제 소결로 테스트 결과입니까? 아니면 시뮬레이션입니까? 김재원이 대답했습니다. 실제 치과 기공소 역 4곳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위너 제품으로 교체하기 전과 저 후를 비교한 거고요. 프란츠가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변색 발생률이 교체 후 얼마나 줄었습니까? 김재원이 말했습니다. 평균 91% 감소입니다. 프란츠가 멈췄습니다. 91%입니까? 김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 기공소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란츠가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맞다면 우리 라인에서 매일 낭비되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잉그리드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한 개당 15분, 하루 처리량이 40개면 600분, 10시간, 연간 작업일 250일 기준이면 2500시간. 인건비로 환산하면 연간 약 7만 로.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7만 유로. 우리가 15년 동안 매년 그냥 흘려보낸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칸탈 발열체에 있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디터가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2년 차 결과 발표를 앞둔 회의에서 그가 새 자료를 올렸습니다. 칸탈의 신제품 카탈로그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칸탈이 이번에 차세대 발열체를 출시했습니다. 수명을 기존 대비 15% 향상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납기는요? 디터가 말했습니다. 기존과 같습니다. 표준 납기 8주. 저는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칸탈이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디터, 위너는 이미 2년 전부터 그 순이었습니다. 칸탈이 따라잡은 겁니다. 그리고 납기는 여전히 8주입니다. 잉그리드가 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위너는 그 사이에 추가로 개선됐습니다. 디터가 카탈로그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엔 덮지 않고 그냥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그 동작이 달랐습니다. 그때 디터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프란츠한테서 연락을 받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가 자료를 집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을 봤습니다. 91%라고 했어. 김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터가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우리 라인에서도 재현된다는 보장이 있어. 김재원이 대답했습니다. 보장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테스트해 보셔야 합니다. 디터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대답이 오히려 그를 흔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보장한다고 했으면 거짓말로 들렸을 겁니다. 직접 해보라는 말이 더 신뢰를 줬습니다. 디터가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2년 검증, 우리 치과 라인도 포함시키시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위너의 또 다른 데이터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납기 기록이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전 세계 물류가 멈추던 그 기간에 각 공급사 납기 실적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칸탈은 그 기간 납기가 최대 5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우리도 당시 발열체 재고 부족으로 1호 라인을 한 달 세운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너 데이터를 보니 그 기간에도 납기가 평균 72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디터를 봤습니다. 2020년 1호 라인 멈췄을 때 손실 기억하죠? 디터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기억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손실이 공급사 선택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10월 우리 공장 3개 라인에 위너 발열체를 칸탈과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같은 온도 조건, 같은 소결 공정, 같은 제품을 굽는 환경이었습니다. 6개월마다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수명, 온도 균일성, 에너지 효율, 그리고 치아 변색률. 잉그리드가 각 항목을 직접 측정하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매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3개월 차부터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위너가 모든 항목에서 칸탈과 같거나 앞서고 있었습니다. 치아 변색률은 6개월 차에 이미 80%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회의가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가지러 복도로 나왔습니다. 프란츠가 옆에 섰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우리 치과 기공 라인 치아 변색이 지난달부터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 말이 맞소? 프란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작업 보정 공정이 이번 달 들어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하던 일입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우리가 매일 15년 동안 엉뚱한데 시간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칸탈 발열체 불순물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우리 공정 문제로 알고 매일 손으로 깎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빈 컵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커피를 따르는 걸 잊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10월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잉그리드가 직접 작성한 72페이지짜리 문서였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위너 테크놀로지 vs 칸탈 2년 비교공 최종 보고서. 저는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수명 비교. 위너 22, 4판 우위. 에너지 효율. 위너 7, 2푸블 우위. 치아 변색률. 위너 제품 사용 후 89% 감소. 납기 실적. 위너 평균 49시간, 칸탈 평균 62일. 가격. 위너 동급 제품 기준 13% 저렴. 저는 마지막 항목을 봤습니다. 총 비용 효과 분석. 위너 전환 시 연간 절감 예상액 약 14만 2천 유로.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디터한테 전화했습니다. 디터의 전화를 받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바우어, 보고서 봤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디터가 말했습니다. 숫자가 명확하군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발주서 바꿉시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30년간 칸탈만 사람의 일함의 입에서 나온 네 글자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빈의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오래 걸린 건지를,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야 했는지를. 1년차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터가 보고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단추를 목까지 잠근 채로. 그리고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바우어, 저는 글을 봤습니다. 1년 데이터요. 전 항목 위너 우위입니다. 수명은 평균 22% 더 깁니다. 불순물 기준으로 계산한 치아 변색률은 89% 감소. 그리고 납기. 칸탈 평균 67일. 위너 실제 납기 49시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디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5초, 10초.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1년 계속 돌려봅시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디터가 결론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반쯤은 결론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주서를 바꾸고 나서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김재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계약 진행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너 창업자를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25년간 제 직업은 공급사를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개 회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뭔가 달랐습니다. 40명이 2년치 선주문을 쌓고 있는 것도, 자기 잘못이 아닌데 4억 원을 그냥 교환해 준 것도,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김재원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빈으로 오시겠다고 합니다. 한동빈 대표를 처음 본 건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회의실이었습니다. 6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손바닥이 거칠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직원이 자발적으로 연장 근무를 하겠다는데 52시간 법 때문에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직원들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법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시킵니다. 저는 그 웃음 뒤에 무게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자료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노트였습니다. 제가 1997년에 창업하면서 쓴 첫 번째 메모입니다. 저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첫 줄이 한국어였습니다. 김재원이 번역해줬습니다. 스웨덴이 한국 과학을 멈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1990년대 저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신소재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열체가 필요해서 칸탈에 주문을 넣으면 2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 연구 일정이 전부 멈췄습니다. 깨져서 도착해도 AS가 없었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국가 R&D가 스웨덴 회사 배송 일정에 종속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국가 R&D가 배송 일정에 종속된다. 저는 25년간 구매자 입장에서 그 상황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납기가 길면 더 일찍 주문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동빈 대표가 보고 있던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이 스웨덴 한 회사의 결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 그게 단순한 부품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소재 주권 문제라는 것. 그는 연구원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내도 말렸고 동료도 말렸습니다. 스웨덴이 100년을 쌓아올린 기술을 당신 혼자 어떻게 하느냐고. 그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가 인천 남동공단 임대 공장에서 시작한 1997년부터 첫 4년간 매출이 0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년도 적자였습니다. 15년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1997년 창업 15년 적자면 2012년까지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15년 동안 어떻게 버텼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기술 개발은 일찍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한국 대기업들이 검토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칸타를 100년 썼는데 왜 바꾸냐고. 책임지기 싫다고. 그래서 유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원조의 심장부로 쳐들어갔습니다. 한동빈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세계 물류가 멈췄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저희 회사도 매출이 0이 됐습니다. 6개월 동안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매출 0, 매달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가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는 상황이 6개월. 저는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직원 한 명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급여도 그대로 줬습니다. 복지도 그대로였습니다. 대신 제가 개인 자산을 풀고 빚을 끌어다 쓰고 사재를 털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핵심 엔지니어들이 15년 적자를 함께 견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너의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유럽에 처음 왔을 때 유럽 회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가 눈에 보였습니다. 한국이요? 비웃음. 그런데 그는 2년의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데이터를 들이밀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달려갔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닌 클레심에도 4억 원을 그냥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닌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한 번의 계약이 아닙니다. 10년, 20년 같이 가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사는 비용이었습니다. 잉그리드가 회의실에서 나가면서 저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25년 동안 우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몰랐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했습니다. 몰랐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도 맞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그 상자를 먼저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업체 샘플이 오면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제가 만든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이 무너지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한동빈 대표와의 미팅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디터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평소에 그는 문을 잘 닫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동작을 봤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바우어, 어제 한 대표 미팅 어땠어? 저는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1997년 창업 15년 적자, 코로나 6개월 매출 0에도 직원 한 명 안 자른 사람입니다. 디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기술 쪽 이야기는요? 저는 말했습니다. 원료 합성부터 완제품까지 전부 직접 합니다. 그래서 0.1 ppm이 나옵니다. 디터가 창밖을 봤습니다. 빈의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오래 창밖을 봤습니다. 디터가 말했습니다. 바우어, 내가 30년 동안 칸탈만 고집한 이유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1993년에 내가 처음 발열체 공급사를 선정할 때 칸탈 말고 독일 업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격도 더 싸고 납기도 짧았어. 그런데 그 회사 발열체를 쓰다가 소결로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생산 라인 하나가 통째로 나갔어요. 손실이 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검증된 것만 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해가 됐습니다. 30년이 넘는 고집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2년치 데이터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디터, 그래서 우리가 2년을 검증한 겁니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디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합시다. 위너에 전면 전환하면 칸탈과의 관계가 끊깁니다. 우리가 위너 물량을 늘리는 순간 칸탈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너에 문제가 생기면 칸탈이 다시 받아주겠소.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디터, 그 논리대로면 우리는 영원히 칸탈을 못 바꿉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독점에 계속 묶여 있는 겁니다. 2019년 3호 라인 멈췄을 때가 그 결과였습니다. 디터가 입을 닫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칸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세일즈 매니저였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엔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엔 긴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바우어, 발주 패턴이 바뀐 것 같아서요. 뭔가 변화가 있으신 건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공급사로 일부 전환 중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위너테크놀로지입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길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가격 조정 논의가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2년치 데이터 결과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100년 독점이 끝나는 방식이 이랬습니다.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잉그리드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자료를 올렸습니다. 칸탈의 가격 변동 이력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가격이 43% 올랐습니다. 잉그리드가 말했습니다. 같은 기간 위너 가격은 7% 올랐습니다. 경쟁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위너를 쓰기 시작하면 칸탈도 가격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만을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유럽 제조업 전체가 수십 년간 발열체 독점에 묶여있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디터가 그 숫자를 봤습니다. 43%와 7%. 그가 노트를 집었습니다.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칸탈 담당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가격 조정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 말이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25년간 가격 협상을 거부하던 회사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꺼냈습니다. 경쟁이 생기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너가 등장하기 전에는 그 말이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독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저는 그 전화 한 통에서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너가 그 구조를 바꾸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도 생각했습니다. 27년이었습니다. 그때 디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우어,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저는 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15년 적자를 버틴 거 말이오. 그 사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한 대표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게 저라면 더 좋은 거고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디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15초. 그가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봤습니다. 30년간 제조 현장을 지휘하며 단 한 번도 칸탈을 의심하지 않던 사람이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디터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발주서 전면 전환합시다. 기존 칸탈 물량의 80%를 위너로 전환하고 나머지 20%는 6개월간 병행 운영하다가 결과 보고 결정합시다. 잉그리드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바우어, 칸탈한테는 내가 직접 연락하겠소.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둘 다 알았습니다. 30년 관계의 끝을 그가 직접 정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이 이 회사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잉그리드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치과 기공 라인 이번 달 수작업 보정 건수 0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0, 15년 동안 매일 있던 일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프란츠는요? 잉그리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대요. 기계 고장인 줄 알았다고.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15년간 매일 수작업으로 깎아온 그 치아들, 그 비용이 결국 치과 환자들에게 전가됐습니다. 칸탈 발열체 불순물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환자들이 치료비로 부담했습니다. 위너가 그걸 없앴습니다. 직원 40명이 100년 묵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독일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위너로 전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일본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위너 샘플을 보내달라고.
저는 김재원에게 그 연락들을 전달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짧은 두 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1997년 인천 남동공단의 허름한 임대 공장, 중고 장비, 매출 0. 그 자리에서 시작한 사람이 27년 만에 유럽과 일본 제조사들이 먼저 연락하는 자리에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스웨덴이 100년간 지배하던 시장의 한복판에서 저는 그날 저녁 한동빈 대표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치아 변색 보정 건수 0이 나왔습니다. 15년 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역시 길지 않았습니다. 바우어 총괄님, 그게 저희가 하려던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출력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25년 구매 업무를 하면서 공급사 이메일을 출력해서 보관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빈 외곽 도로를 운전하며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럽 제조업 경쟁력 하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 중국 제조업의 추격, 공급망 불안, 늘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의 직원 40명짜리 회사가 100년 유럽 독점을 뚫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공급사 관리 시스템을 열어서 칸탈 항목에 표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 공급사에서 2차 공급사로, 그리고 위너 테크놀로지를 1차 공급사로 올렸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바뀐 적 없던 리스트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을 이야기할 때 보통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삼성, K-팝. 그런데 저는 이제 네 번째를 압니다. 인천 남동공단입니다. 거기에 직원 40명이 0.1 ppm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칸탈을 기다리며 2개월씩 납기를 참고 매일 치아를 수작업으로 깎고 가격을 올려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을 겁니다. 한 회사가 그 당연함을 바꿨습니다. 디터가 칸탈 담당자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한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통화했어. 그쪽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칸탈이 이해한다고 했다는 건 이미 비슷한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위너가 처음으로 뚫은 게 우리 회사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재원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유럽 거래처가 몇 곳입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에 걸쳐 14곳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14곳. 그 14곳 중 몇 곳이 우리처럼 칸탈을 쓰다가 바꿨을까? 그리고 앞으로 몇 곳이 더 바꿀까? 잉그리드가 들어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한 가지 더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봤습니다. 위너가 한국 대기업들한테 외면받을 때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위너를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만 있었다면 칸탈을 이기기 위한 기술 수준까지 끌어올릴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벽에 부딪힌 방향에서 다른 길을 찾아서 결국 그 길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 됐습니다. 며칠 뒤 프란츠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인쇄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이달 치과 기공 라인 원가 분석입니다.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수작업 보정 공정이 사라지면서 생산성이 11% 올랐습니다. 불량률도 낮아졌습니다. 프란츠가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공정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구매팀에 들어왔을 때 제 상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바우어, 공급사는 한번 선택하면 바꾸지 않는 것이 안전하오.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얻는 것보다 크니까. 그 말을 저는 25년간 따랐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오랫동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25년을 돌아봤습니다. 수백 개의 공급사를 봐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위너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기술이 좋은 회사는 많았습니다. 납기를 잘 지키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가격이 좋은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좋고 납기가 빠르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코로나 6개월 매출 0에도 직원 1명 안 자르고 자기 잘못 아닌 클레임에도 사업을 교환하고 15년 적자를 버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회사. 그 모든 게 한 회사에 있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한국의 직원 40명짜리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저는 한동빈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물어봤습니다. 이메일로 보낸 질문이었습니다. 대표님, 15년 적자를 버티면서 한 번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며칠 뒤 답장이 왔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면 스웨덴이 계속 한국 과학을 멈추는 겁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다. 그런데 그게 싫었다. 그 차이 하나가 15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5년이 10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도 출력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 옆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빈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나우강 쪽에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깊은 오렌지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한동빈 대표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게 저라면 더 좋은 거고요. 25년간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더 쉬운 길을 찾습니다. 더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안정된 연구원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시장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15년 동안 적자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100년 독점의 벽을 뚫었습니다. 그 서랍 안에 이제 2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아 변색 0 알림 메일, 하나는 그만두고 싶었지만 싫었다는 대답. 25년간 수백 개 공급사와 일하면서 저는 항상 스펙시트와 계약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메일을 출력해서 보관한 건 처음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공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납품 계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천 남동공단 임대공장에서 시작한 한 공학자가 27년간 포기하지 않아서 100년 독점이 무너지고 15년 동안 환자들이 부담하던 비용이 사라지고 유럽 제조사들이 스웨덴 대신 한국을 선택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이제 다르게 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많지도 않습니다. 땅도 작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직원 40명이 0.1 ppm을 만들어냅니다. 100년 유럽 거인이 100년 동안 못 푼 문제를 풀어냅니다. 15년 적자를 견뎌냅니다. 저는 구매 총괄로 25년을 일하면서 공급사를 고르는 기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역사가 얼마나 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포기하지 않았느냐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위너는 세계 어떤 회사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기업은 100년 역사로 싸우지 않습니다. 0.1 ppm으로 싸웁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